안녕하세요. 정구민 교수님 연구실의 김명관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어공학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중 하나인 카를라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목차로는 오버뷰와 크루즈 컨트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러한 크루즈 컨트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사하여 카를라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주행이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를 생성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위치나 차량, 주변 환경 등을 인식하는 인지 단계, 그리고 이러한 인지된 환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행 경로를 생성하는 판단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조향, 가속, 제동을 제어하는 제어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자율주행을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테스트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실차 주행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차 주행 테스트에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먼저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존재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하다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우버 자율주행 사고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시뮬레이터가 개발되고 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이제 카를라 시뮬레이터인데요. 카를라 시뮬레이터는 자율주행 연구 목적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시뮬레이터 툴이 되겠습니다. 차량이나 도로 환경, 도시 환경까지 모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 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크루즈 컨트롤은 도로나 다양한 주변 환경들이 변해도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수로는 차량의 무게, 경사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제 크루즈 컨트롤에는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차량에 이제 레인지 센서를 사용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카를라 시뮬레이터를 이제 구동하는 데 있어서 참고한 GitHub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카를라 시뮬레이터를 설치했던 공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를라 시뮬레이터 이제 코드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에고비클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사용할 제어 차량을 생성하게 되는데, 어떠한 위치에 하고 어떤 차량을 쓰고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코드가 되겠고요. 날씨 정보까지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러닝 에이전트라는 코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각 스테이트라는 것들을 두게 됩니다. 차량 모드에 따라서. 그래서 각 스테이트에 따른 주행 모드들을 실행시키게 되는데, 먼저 내비게이팅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속도로 주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앞차와의 거리가 이제 일정 이하로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하자드 디텍티드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스테이트인 블락 바이 비클 모드로 스테이트를 바꾸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락 바이 비클에서는 센서를 통해서 선행 차량과의 거리와 속도를 인식하여 선행 차량이 많이 가까워지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를 감소하게 되겠고, 다시 선행 차량이 멀어지게 되면 나는 이제 일정 속도로 따라가기 위해 속도를 증가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거는 이제 내비게이팅 모드일 때
스테이트일 때 이제 일정 속도로 차량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이제 플로우 차트로 이제 다시 재구성하여 보여드렸는데요. 구성하여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선행 차량과 거리가 여기서는 이제 20m로 기준을 두고 가까워지게 되면 위험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true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위험 신호를 감지했으니까 그 스테이트를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주게 되고, 이제 block by vehicle 스테이트로 들어오게 되면 앞차의 속도를 정보를 받게 되어 이제 ACC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는 제어 차량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 선행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행 차량에 대한, 즉 주변 차량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scene이라는 것을 뭐 1로 두면 나는 차량 한 대만 생성할 거다, 아니면 2로 그러면 이제 4대를 생성하게 되는데 위치도 설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선행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모드로 설정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칼라 시뮬레이터 오토파일럿 모드는 그냥 일정하게 일정한 속도를 가진 이제 차량이 주행하도록 설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능을 끌 수도 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제어 차량에서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뭐 여기서 제어 차량을 끄게 되면 뭐 WSAD나 방향키로 조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행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일 때는 제어 차량과 선행 차량을 생성하게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행 차량은 20km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겠고요. 제어 차량은 40km 속도로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제어 차량이 선행 차량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분투에서 칼라를 시뮬레이터를 실행시켜 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나리오 영상입니다. 차량을 생성하게 해주게 되겠고요. 보시면은 일정 속도로 이제 도달하게 됐지만 앞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나리오입니다. 크루즈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제어 차량과 선행 차량을 생성해 주게 되겠고요. 선행 차량은 20km, 제어 차량은 40km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선행 차량과 가까워지게 되면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량이 생성되었고 일정 속도로 잘 가고 있다가 일정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5사 영상까지 다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이제 칼라 시뮬레이터를 이제 우분투 16.04에서 실행시키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버전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윈도우 환경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그리고 실행시킬 때는 맵을 실행시켜줄 터미널을 하나 실행시켜주게 되었고요. 우분투 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차량에 대한 터미널을 또 실행시켜주게 되어서 이 두 개가 서로 연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어공학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칼라 시뮬레이터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